중년들의 모든 숙제를 모아서 단 14일 만에 콜레스테롤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4일이면 2주거든요? 아무리 우리 또 엄지 선생님들이라고 하지만 2주 만에 콜레스테롤을 잡는 거 그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 의심스러우신가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단 14일 만에 콜레스테롤 제대로 잡는 비법을 알려주실 콜레스테롤 관리의 달인을 모셨습니다. 오. 이번에 피가 얼마나 건강한지 저희가 피 검사 결과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달의 피. 자, 콜달 보시죠. 와, 콜달. 대단하죠? LDL 88밖에 안 나옵니다. 와, 이거 중성지방 63. 예, 총 콜레스테롤 181. 다 정상이에요.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반도 안 이거 돼요. 엄청 낮은 거죠. 네. 그렇지? 오늘 달인들 저 정도면 거의 청소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달인의 분은요, 아마 엄청나게 꾸준한 운동을 하셨을 것 같고, 담배는 진짜 안 피신 것 같고, 이 HDL이 높다는 것은 인슐린 시스템이 너무 건강하다. 아마도 재미가 엄청 없이 살게. 삶이 약간 뻑뻑한. 예. 건강을 위해서 사는 오늘도 사람이네. 관리를 열심히 하시겠죠. 자, 그러면 엄지 닥터들도 이렇게 놀라게 한 네. 콜레스테롤 관리의 달인. 궁금하시죠? 네. 네. 그분은 바로 바로 누구. 서재걸 선생님. 대박. 진짜. 맞아야 돼. 이렇게 어떻게 혼자 이렇게 살아? 혼자. 옛날 같으면 뭐 외모가 어쩌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칭찬이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칭찬보다도 좀 뿌듯한 거 그리고 잘 살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러면 힘든 시절이 전혀 없으시고 계속 그냥 건강을 유지해 오신 거라. 아 있었죠. 옛날에는 뭐 90몇 킬로까지. 진짜요? 진짜요? 저희가 이제 레지던트라는 수련을 하잖아요. 예, 예.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사실은. 틈이 나면 밥을 먹어둬야 돼요. 그 정도예요. 축적해놔야 돼. 왜냐하면 콜 받고 너무 늦으면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는 역추적을 당해요. 그 시간에 너 어디 있었니? 너 어디 진짜? 있었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규칙하게 먹어두는 그것 때문에 살이 많이 쪘었죠. 정말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해서 인생이 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재걸 선생님의 콜레스테롤 관리 방법을 실제로 저희가 두 분께 전수를 했습니다. 그 방법을 14일 동안 체험을 하게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단 14일 만에 정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우, 차가워. 아유, 차가워갖고. 발이 젖어갖고 양말 좀 갈아 신으려고요. 다 겨울 양말. 완전 그 수면 버선도 있어요. 제가 발이 좀 차요, 손발이. 두꺼운 양말 안 신으면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수면 양말을 일상으로 신고 있어요. 날씨가 저렇게 따뜻한데 그러게요. 발이 차시다니까. 땀 많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혈압 있다고 받았고요. 고지혈증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뒷목이 그냥 위로 뻗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다 그러네요. 고혈압은 지금 안 먹고 있지만 고지혈증 이제 지금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은 되고 불안하긴 하죠.
수정아, 어? 나 화장실. 아 잠깐만 나. 잠깐만, 나 지금. 아 진짜. 나 성공 못했는데 왜 재촉해? 전에는 잘 갔는데 살이 찌면서 체중이 늘면서 은근히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가더라도 그러니까 시원하게 못 보니까 이것도 스트레스네요. 신호 갔대. 아유, 신호가 와서 나으면 다행인데. 저 진짜 괴롭잖아요. 대박. 대박 나왔어. 사투였네요, 사투. 5일 만에 성공했어요. 몸이 안 좋아, 요즘에? 몸 전체가 다 무거운 느낌이네. 나 너무 피곤하다. 잠깐만. 15년 전에 갑상선 저하증으로 한쪽을 그냥 제거했어요. 호르몬 약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먹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지. 예, 엄지. 신호가 있네. 엄지? 약간 암구호처럼. 저는 예. 누가 봐도 제가 이렇게 한 몸매 하니까 당연히 엄지 출연하는데 아니 어딜 봐서 이렇게 건강하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이 안 떨어지네요. 요즘 그렇게 대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유, 여기는 안녕하세요. 왜 떨리지? 달인이 계신 곳이네. 콜달. 콜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비만에 가까우신 거거든요. 비만이 복부에 지금 더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결국 뭐 운동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피로 같은 것들 느낄 때 이런 게 높은 분들이 문제가 많고요. LDL이 173. 중성지방 엄청 높죠? 161. 여기 중성지방 264. 선정 씨. LDL 149. 김서연 어머님보다 지금 사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아까 146을 별로 높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160 이하이기 때문에 약을 먹을 수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성지방이 150 이상으로 높은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성지방이 높으면요, 인슐린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 곧 이제 당뇨병으로도 사실 갈 수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3고로 가면서 동맥경화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만인데다가 내장 지방이 너무 높아서 장기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지방이. 제가 솔루션을 그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안에 그 비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비법일까, 과연? 콜레스테롤 해방 비법. 강황밥, 칠링 주스. 나야나 운동. 나야나? 하루에 일정량을 넣어서 많은 양이 아니에요. 한 1g? 예, 이게 1g. 지을 때 넣는 건 맞는데 그 용량이 내가 다 담보할 수 없는 용량이라면 마지막에 본인 먹을 거에 해서도 밥을 뿌려서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칠링 주스는 뭐예요? 네, 칠링은 얼리는다는 뜻이잖아요. 칠링. 예,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것들도 훨씬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주 장점이 있는 게 칠링 주스입니다. 네. 마지막 나야나 운동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직접 하시죠. 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 대박.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문제도 되지만 왜 높은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순환 안 되게끔 몸을 가둬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몸을 이제 그럼 순환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겨드랑이랑 가슴을 딱 펼 수 있는 자세여야 되는데 다리 하체하고 같은 신호를 받으면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한쪽을 옮기고 그러면 여기 발이 떠 있죠. 그럼 그 옮긴 쪽에 팔을 2번 드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왼쪽 하면 근데 이제 빨리 하니까 이렇게 하면 빨리 이렇게 하면 그렇죠. 쉽네요. 쉽죠. 네. 쉽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성공하시죠. 네,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밥이 다 됐대요. 예쁘게 생겼어요. 조밥같이 생겼네. 강황 향이 조금 카레 맛. 네, 날 것 같아요. 있죠. 향신료 같은 느낌. 조금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조금 거북하긴 한데 그래도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먹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1회차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한번 칠링 주스를 만들어 볼게요. 이 칠링 주스를 아침으로 한 끼 먹을래요. 맛있어요. 대박, 왜 고소해? 와, 조밥 맛있네. 같이 밤일하기 전에 몸풀기. 지금 같은 방법이 올라갔습니다. 아우. 은정아, 뭐야, 왜 이래? 시작해야지. 뭐를 왜 이러? 나야 나 떼서 해야지 또. 그래서 남편분이 도와주시네요. 얼렁. 나야 나. 다리도 번쩍번쩍 들어, 번쩍번쩍.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 더. 어제 저희 신랑과 같이 밥을 먹으려고 밥 지을 때 강황가루를 뿌려봤는데 신랑은 약간 입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제 밥에만 강황가루를 뿌려서 먹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세긴 해요, 향이. 그래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오늘 6일째인데요. 적응이 됐나 봐요.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방황밥. 이제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드셨나 봐요. 다 드셨다. 와, 살 빠진 거 봐. 아니, 맞아. 진짜 확연히 달라졌어요. 자, 오늘 드디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콜레스테롤 해방 프로젝트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김소연 씨가 한여름에도 수면 양말 신고 양말바다 다 두터웠는데 오늘은 몸에 변화가 온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안 차가워요. 고소한 좀 혹시 제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수가 없는데. 그렇게 어떻게 3, 4일 만에. 좀 그래도 안 차가워요. 네, 그렇죠. 좀 따뜻한 느낌? 어머나. 네, 진짜. 실제로 발도 시리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샌들을 신고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아우 좀 약간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울컥하시는 것 같아요. 샌들을 신으려고 제가 얼마 전에 아. 페디큐어도 사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진짜 이쁘게 그러네. 페디큐어가 네. 돼 있어요. 저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네. 네. 이야, 1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김선정 씨도 화면으로 봤을 때 초반에는
좀 사실 네. 좀 통통해 보인 아유, 면이 지금 친절하게 말씀하신 건데 괜찮아요. 너무 과했어요, 제가. 과했어.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 찍었어요? 여자가 90kg가 웬 말이에요. 너무 창피했죠. 뱃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저 뱃살 많이 빠져 보이죠. 얼굴도 그쵸. 라인이 얼굴도. 생겼어요. 제가 신랑 외에는 속살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은데 바지를 입었는데요. 네. 놀라지 마세요. 여기 옷비늘 우와. 진짜 줄어가지고. 어머. 네, 평소에 입던 바지예요. 여기 오. 옷비늘 찝고 왔어요. 와. 네, 이 정도로. 원래 입던 바지가 커질 정도면 네, 또 네.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줄자. 잔인하다. 진짜로 해봐야죠. 이거 눈으로 확인해봐야 돼요. 허리둘레 젤라고요? 네, 허리둘레 한번 재봐야죠. 확인 사살. 한번 그러면 한번 갑니다. 둔둔둔둔둔. 오! 88이에요. 88? 네. 아니 그럼 그 전에 106이었거든요. 뚝 줄었어. 그러니까 옷핀으로 찝을만 하네. 예? 김서연 씨도 한번 갈까요? 네, 김선 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 들어주시고요. 네, 김서연 씨는 허리둘레가 그 전에 91이었거든요. 91cm. 82요. 82. 네. 와, 91에서 82. 9cm가 줄었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콜레스테롤. 피의 성분이에요, 지금. 그쵸. 자, 피의 그럼 성적표 좀 공개해 주세요.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콜레스테롤 수치에 제일 궁금한데.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그러면 먼저 김서연 씨의 피 검사 결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네, 14일. 와. 저 눈이 띄게 바뀌었죠. 야, LDL이 82. 야, 진짜 진짜 박수 맞아요. 대박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검사 결과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처음 봤어요. 어떠세요? 너무 신기하고요. 다 정상이라니까 너무 좋네요. 사실 병원에서 저희 가정의학과에서 많이 보는 분들이잖아요. 저희는 이제 식이요법하고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드리고 아무리 빨라도 2달 이내에 오시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면 의학적으로 2주 이내는 불가능한단 말이죠. 와. 그러면 김선정 씨 결과를 이제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14일 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성지방 봐요. 와, 자 보면요. 14일 후에 김선정 씨 혈액 검사 결과인데요. 중성지방이요. 77로요. 14일 전부터 187이나 떨어졌어요. 와. 이거 지금 제 거예요? 예. 와, 이거 대박. 야, 진짜 성공이다. 와. 조금만 더 하면 저 LDL 수치가 네. 또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상. 그렇죠. 저대로 간다면 이제 LDL도 지금은 약간 정상 수치 이상이지만 네. 금방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자, 황 선생님. 지금 표정이 많이 지금 뭔가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의심을 갖고 방송 오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왜 저는 안 가르쳐 주시냐? 저도 해볼래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4일이라는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건 뭐 많은 지금 선생님들이 놀라워하시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김서연 씨와 이 김선영 씨가 계속해서 실천을 해 나가신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건강한 생활을 하실 것으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불과 14일 만에 나타난 놀라운 변화. 그 중심에 바로 서재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와, 핫하다. 세 가지 비법을 전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강황밥이었습니다.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겠죠? 네, 저는 일단 16년 동안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이 약이 되는 거는 용량이 있을 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매일 지킬 수 있으면 약이 될 수 있는데 가끔 취미로 먹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강황의 그 커큐민 성분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콜레스테롤 혈관에 막는 것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가 있는데 4주 동안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도한 동물에게 강황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LDL 콜레스테롤이 최대 85%까지 감소하고 지방 생성 억제하는 요소는 최대 46%까지 증가해서
지방 합성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아까 사례자분들이 말씀하셨죠.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 할 때 한양에서는 이제 불통직통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내가 아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까 이 강황의 학명 자체가 커큐마 아로마티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강황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이 엉겨져 있는 피를 풀어내는 효능이 너무 강해서요. 이 강황을 사용해서 원인 모를 전신의 통증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정 씨는 어떻게 광화문 혼자 드셨어요? 남편이랑 같이 나눠 드셨나요? 신랑도 먹어야 될 입장이잖아요. 사실 신랑은 조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광황 향 때문에. 근데 저는 카레를 워낙 좋아해서 금방 적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속이 편한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았고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너무. 왜냐면 하루를 시작하는데 무겁게 시작하니까 늘 짜증났거든요. 예. 변비는 어떻게? 나 제일 궁금했잖아요. 1시간 동안 변비 어떻게 됐는지. 네. 변비. 정말 감사하게 네 하루에 1일 1을 쌀 정도로 네 정말 감사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강황을 잘 매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밥으로 추천해 주신 건 참 탁월한 선택이신 것 같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향이 좀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커큐민이 약간 지용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유에 있는 지방이 좀 잘 녹기 때문에 밥이 조금 힘드시면 우유를 드시는 것도 추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유도 되게 괜찮네요. 또 운동도 하셨잖아요. 보니까 그 나야나 운동. 정말 간단했지만 다들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이게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나 봐요. 이 다리 한쪽을 빼고 이제 균형 잡아서 있을 때 팔을 들어 올리기가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리 한쪽을 들고 팔을 저요라고 해보시면 다리 한쪽을 들고 있을 때 훨씬 올리기가 쉬워요. 네. 왜냐하면 근육이 연결돼서 작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들면 다른 근육은 안 쓰고 오직 어깨 근육으로만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근육을 다 써야지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동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네, 콜레스테롤 그러면 혈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혈관에 무슨 약을 넣어야 줄어들겠다. 물론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혈관을 밖에서 눌러서 피가 못 지나가고 있다면 눌린 걸 좀 풀어주면 피가 잘 지나가겠죠. 그게 눌리는 게 뭐냐? 뭉치고 결리고 굳어있는 근육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순환이 되면 혈액순환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를 제대로 빨리 돌리는데도 근육의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된 것도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칠링 주스의 정체입니다. 그것도 좀 베일을 벗겨주시죠. 네, 재료의 힌트는 칠링 주스라는 이름에 있는데요. 단어 그대로 좀 차갑게 마시는 주스라 그래서 제가 칠링 주스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재료는 바로 오. 저 뭐야? 인우예요? 두부. 두부? 무기 아니고? 브로콜리, 블루베리. 일단은 냉동을 해서 변질이 안 되게 한다는 거, 재료 자체를. 두 번째는 영양분 농축을 좀 도울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용해서 칠링 주스의 재료로 이 세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근데 보통 이 블루베리랑 브로콜리는 얼린 거 많이 팔긴 하는데 이 두부 얼린 거는 사실 제가 조금 생소해요. 예. 팩제로 냉동실에 넣어서 하루 정도 얼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먹기 전날 이제 얼렸던 두부를 냉장실에 넣어서 해동하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 데워서 그다음 해동한 다음에 이제 수분이 좀 빠져나오게 되면 물기를 꼭 짜서 드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부를 얼렸다가. 왜 두부를 얼렸을까 고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뭐 굉장히 보관에는 용이할 것 같아요. 얼려놓으니까. 맞아, 두부 상하기 쉬우니까. 두 번째는 두부가 수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대용으로 얼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주스에. 그다음에 두부의 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데 두부에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수분이 빠지게 되면은 오히려 단백질이 굉장히 좀 농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두부보다 같은 양이라 하더라도 수분기가 빠진 두부는 오히려 더 단백질 함량이 더 높겠죠. 두부 같은 경우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고 참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브로콜리랑 얼린 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콜레스테롤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그런데 브로콜리에도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상당히 풍부한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 먹게 되면은 좀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끓는 물에 살짝 데친 후에 얼려주시면은 더욱더 좋고요.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 그람당 평균 3.32mg이 들어있는데요. 얼리게 된 이 냉동 블루베리에는 그람당 8.89mg으로 이 안토시아닌 수치가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도 다이어트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칠링 주스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게. 자, 두 분이 14일간 꾸준히 드셨던 이 칠링 주스 맛 궁금하시죠? 다 같이 한번 맛보겠습니다. 그거 맛보기 전에 건배제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냥 드세요. 아니, 드세요. 예. 내 피에 건배. 맛있죠. 고소하죠? 어머, 먹을 만하네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콩 음료 그쵸, 그쵸. 배식 받았던 거 있어요. 그 맛이 살짝 나네. 이거 포만감 확실히 있겠네. 저도 뭔가 먹었는데 반컵 먹었는데도 든든해지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바로바로. 네. 그리고 향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너무 예뻐서 음식 보관하기도 굉장히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씹히는 게 있어서 또 침도 충분히 섞여서 나올 수 맞아. 있고 소화에 도움이 돼요. 자, 14일 동안 칠링 주스를 두 분이 드셨는데 어떤 변화를 좀 느끼셨습니까? 이제 속도 가볍고 더부룩하지 않고 네 개운하면서 1일 1동도 하고 너무 저는 좋았어요. 네, 혈색도 좋아지셨어요. 그쵸. 네, 여기도 혈색이 붓기 싹 빠져가지고 네. 가능했어요. 서연님은요? 또 제가 몸이 좀 예민한 편인데 이걸 먹으면서 뭐라도 할 것 같은 뭐든지 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고요. 몸이 가벼우니까. 네, 삶이 그리고 즐거워지는 거죠, 뭐. 막 그런 좋은 점들이 되게 많았어요. 두 분은 한 4분의 1모 정도, 블루베리나 브로콜리도 한 줌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에 진심인 민족. 생활 깊숙이 자리한 주식이면서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쌀 속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다. 하지만 최근 탄수화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면서 밥 또한 억울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가 잘 몰랐던 밥에 관한 수상한 소문을 파헤친다. 와, 맛있겠다. 벌써 다 차려놨네? 빨리 바쁘야겠다. 밥이 없네? 자기야, 밥 어딨어? 밥. 내가 밥 얼려놨어. 냉장고 열어봐. 아니, 밥을 왜 얼려? 밥은 따끈따끈하게 먹어야 맛있는 거지. 아유, 자기가 모르는구나. 내가 어디서 봤는데 밥을 냉동실에 얼려서 먹으면 건강에 그렇게 좋대. 아, 맞아. 나도 들어봤는데 혈당 관리에 좋다던데? 아유, 자기야, 자기 당뇨 전 단계잖아. 자기도 올려 먹어야겠다. 어머, 정말? 밥을 냉동실에 얼려 먹으면 혈당 관리에 좋다는 나쑥덕의 주장. 온라인상에서도 갓 지은 밥보다 냉동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는 글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혈당 수치에 민감한 당뇨 환자들 중에서도 밥을 얼려 먹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냉동실에 얼려서 먹으면 혈당 관리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냉동 보관하고 있어요.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먹어봤는데 아직 큰 차이는 없지만 당뇨에 좋다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냉동밥을 먹는다는 제보자들의 의견. 그런데 한편에선 냉동밥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한 찬밥이 혈당 관리에 더욱 좋다는 의견 또한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밥에 관한 수상한 소문. 냉동밥과 냉장밥, 혈당 관리를 둘러싼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 소문의 진실을 알려줄 이재환 가정의학과 전문의. 실제 밥을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다. 냉동밥과 냉장밥을 공개하지 않고 실험자에게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게 한 뒤 혈당 변화를 살펴보기로 했는데 정확한 혈당 수치를 비교하기 위해 8시간 공복 상태로 병원을 찾은 김승욱 씨와 윤지원 씨. 이들의 공복 혈당 수치는 각각 98, 9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먼저 정체를 가린 A밥을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우고 섭취한 뒤 혈당을 측정해봤다.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어제와 마찬가지로 8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한 채 이번엔 B밥을 섭취한 후 수치를 측정해봤는데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어제 오늘 먹었을 때 오늘 밥이 더 이렇게 먹고 나서도 그렇고 먹을 때도 그렇고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밥을 섭취한 후 측정한 혈당 수치를 비교한 결과가 놀라웠는데 둘 중 하나의 밥이 혈당을 덜 올렸을 뿐 아니라 정상 수치로도 빠르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연 냉동밥과 냉장밥 중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된 밥은 무엇이었을까? 둘 중 혈당이 덜 올랐던 밥은 다름 아닌 냉장으로 보관한 찬밥이었습니다. 냉장밥이 혈당을 덜 올리게 한다? 보통은 밥과 채소, 육류 등 반찬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억제하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밥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으로 보관한 얼린밥보다 냉장으로 보관한 찬밥을 섭취했을 때 올라간 혈당 수치가 유지되지 않고 더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으려면 냉장밥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냉장밥의 어떤 성분에 주목해야 할까? 냉장으로 보관한 찬밥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저항성 전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냉장으로 보관한 밥에 저항성 전분이 생겼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분해되지 않고 저항성 성질을 갖는 전분인데요. 즉 위와 소장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 또한 빠르게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밥의 저항성 전분 생성을 위해서는 1에서 4도에서 활발하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영하의 냉동실보다는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을 보관할 땐 냉동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해야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실제 냉장 온도인 4도씨에서 24시간 냉각 후 재가열한 밥이 저항성 전분 함량을 높인다는 연구는 물론 저항성 전분의 섭취는 좋은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항성 전분은 1g당 2칼로리로 1g당 4칼로리 정도인 일반적인 전분보다 열량이 적기 때문에 같은 밥 한 공기를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이 많은 밥을 섭취하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밥의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밥, 제대로 만드는 방법.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쌀을 안칠 때 식물성 오일을 1티스푼 넣고 12시간 냉장 보관했더니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10배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즉 밥을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콩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1숟갈 정도 넣어주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 저항성 전분 생성을 위해선 보관 시간에 주목해야 한다는데
저항성 전분 생성을 위해 반드시 6시간 이상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찬밥을 다시 재가열하게 되면 혹시 저항성 전분이 파괴되지 않는 것일까? 한번 만들어진 저항성 전분은 160도 이상의 고열에서 파괴되는데요. 전자레인지는 전파로 가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밥을 다시 데운다고 해도 저항성 전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한 밥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나 찜솥 등의 높지 않은 온도에서 가열하는 것이 저항성 전분 손실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낮은 열에서는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찬밥을 데울 땐 전자레인지에서 약 3분 이내로 재가열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한가한 오후, 기다리던 택배 도착 소식에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나쑥떡. 아이고 많이들 시켰네. 그런데 웬 갑자기 잡곡밥이야? 잡곡밥이 건강 관리에 기본인 거 몰라? 앞으로 여름도 다가오는데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잖아. 맞아, 나도 들어본 것 같아. 자기, 우리 갈 때 좀 싸줄 거지? 글쎄. 그런데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나쑥떡. 잠시 뒤 웅장한 소리와 함께 올라오는 지독한 냄새. 너무 심해. 아우 냄새. 자기야 속 괜찮아? 아, 내가 이제 왜 그러지? 자꾸 속이 꾸룩꾸룩하고 방귀가 났구나. 아 쑥떡이. 아우 저국밥 먹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밥할 때 소주를 넣고 해보자. 아니, 밥에다 소주를 넣어? 아, 내가 정보 소식통이잖아. 소주를 넣고 밥을 하면은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잘 된대. 자, 봐봐. 여기, 응. 소주를 넣고 잡곡밥을 지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김소곤의 주장.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소화에 도움을 받기 위해 소주를 넣어 잡곡밥을 짓는다는 영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현미, 조, 콩, 수수 등 여러 잡곡을 재배하면서 쌀과 함께 섞어 영양가 있으면서 식감도 좋은 잡곡밥을 지어 먹었는데 특히 최근엔 체중 감량을 위해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섭취하는 이들 또한 많다.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수상한 소문. 그 놀라운 진실이 잠시 후 공개된다. 밥에 관한 수상한 소문.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소문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검색하던 제작진. 그런데 이때 눈에 띄는 영상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들이 밥물을 맞출 때 소주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영상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소영 한의학 박사?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를 찾아간 제작진.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 잡곡밥의 식감이 거친 이유는 곡물의 껍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피트산 성분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잡곡밥에 소주를 넣고 조리하게 되면 알코올 성분이 이 피트산 성분을 일정 부분 제거하기 때문에 거친 식감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잡곡밥에 소주를 넣게 되면 식감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반전 효능이 있습니다. 바로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잡곡밥에 소주를 넣으면 항산화 성분이 증가한다? 실제 농촌진흥청의 연구에 따르면 현미밥을 지을 때 소주를 2잔 넣고 조리하면 식감이 부드러워질 뿐 아니라 알코올이 현미 속에 있는 영양소가 활성화될 수 있게 도와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함량이
17%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폴리페놀은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 그렇다면 잡곡밥에 소주를 넣는 것이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잡곡밥을 먹었을 때 더부룩한 그런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는 평소에 위장이 약한 원인이 많습니다. 장질환 또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식감이 부드러워져도 이 잡곡밥에 많은 식이섬유가 소화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주를 넣더라도 소화가 잘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주를 넣은 잡곡밥만 섭취하기보다는 7대 3의 비율로 백미와 잡곡을 섞은 후에 소주를 넣고 밥을 짓는 것이 소화에 더욱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맛있고 영양가 있게 만드는 천김설표 잡곡밥 짓기. 먼저 잡곡밥을 지을 땐 소화에 부담이 덜하면서 영양소의 흡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 번에 6가지 이하의 곡류를 준비한다. 그 다음 준비해 놓은 잡곡과 백미의 비율을 3대 7의 비율로 섞어준다. 4시간 정도 물에 충분히 불린 다음 일반 밥물 양보다 좀 더 많은 양을 넣어준 후 마지막으로 소주 2잔을 넣어주면 되는데 밥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알코올은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소주 냄새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잡곡밥 역시 당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끼에 한 공기 이내로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듯 잘만 섭취하면 맛도 영양도 높일 수 있는 밥. 그런데 밥 하면 따라오는 구수한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전통 디저트이자 건강 간식으로 사랑받는 누룽지가 그 주인공. 실제 시민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누룽지를 즐기고 있다는데 속이 불편할 때 밥은 싫고 그때 누룽지 끓여 먹으면 속이 정말 좋아요. 편하고. 밥을 좀 은근하게 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애들 줄 때는 간식으로 그냥 이렇게 설탕을 약간 뿌려가지고 소화를 좀 잘 못할 때 그리고 고소하고 그런 거 먹고 싶을 때 그거 자주 먹어요. 동의보감에서 취건반이라 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누룽지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당류 중 덱스트린 성분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이처럼 맛은 물론 영양까지 풍부한 국민 간식 누룽지.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누룽지에 관한 뜻밖의 소문들을 발견하게 된 제작진. 정말 그 소문의 내용처럼 누룽지는 구울수록 안 좋은 것일까? 밥에 관한 수상한 소문. 누룽지는 구울수록 안 좋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소문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다. 이영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누룽지는 구울수록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누룽지는 구울수록 좋을 수 있다? 누룽지는 가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이알 반응이라고 하는 갈변 반응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물질 생성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120도 이상으로 가열할 때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분류한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가열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누룽지는 오래 구울수록 좋을 수도 또는 나쁠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누룽지를 구울 때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가열하는 시간과 온도입니다. 누룽지의 맛과 영양소를 살리기 위해선 만드는 시간과 온도가 중요하다는 것.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누룽지 제조 시 가열 시간은 5분 이내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도 손쉽게 누룽지를 만드는 방법은 없을까? 맛과 영양을 살린 누룽지 레시피를 소개해줄
양향자 국내 1호 밥 소믈리에. 누룽지를 만들려면 이 찬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밥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게 되면 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량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불 온도. 약불로 1분 정도 예열을 한 다음 밥이 달라붙지 않게 수저의 뒷면에 물을 묻혀 찬밥 1숟갈 정도의 양을 프라이팬에 얇게 펴준다. 약불에서 수분이 마르도록 앞뒤로 5분간 구워주면 맛과 영양을 살린 가정식 누룽지가 완성된다. 누룽지로 할 수 있는 요리 하면은 숭늉이 되겠는데요. 이 숭늉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국민 음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중에 유독히 우리나라에서 차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이유도요. 식후에 꼭 숭늉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누룽지로 숭늉 만드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양향자 밥 소믈리에. 그런데 물 색깔이 갈색빛이다. 많은 분들이 그냥 숭늉을 끓일 때 물을 넣고 끓이시잖아요. 그런데 물 대신에 이 보리차를 넣고 끓이게 되면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는 숭늉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리차는 판토텐산 성분이 풍부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튼튼하게 해 소화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 먼저 냄비에 만든 누룽지를 넣고 보리차 5컵을 부어준다. 누룽지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주면 소화에 도움이 되는 구수한 숭늉이 완성된다. 숭늉은 식사 대용으로 한 그릇씩 먹으면 소화 불량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번엔 별미로 즐길 수 있는 누룽지 활용법을 소개한다는데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초간단 누룽지 샐러드를 알려드릴게요. 누룽지 샐러드? 실제 SNS상에서 간단하면서도 영양 밸런스를 채워주는 건강식으로 누룽지 샐러드가 화제라고 하는데 먼저 샐러드용 채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 후 찬물에 헹궜다가 물기를 뺀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곁들이는데요. 바로 연두부 소스예요. 연두부요? 네, 이 연두부는요 소화 흡수율이 뛰어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연두부를 활용한 소스를 누룽지 샐러드에 곁들여 먹게 되면 영양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위의 부담을 덜어주고 포만감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초간단 연두부 소스 만들기. 믹서에 연두부와 간장 그리고 들기름을 넣어 곱게 갈아준다. 그 다음 미리 손질해 놓은 샐러드 위에 연두부 소스를 부어주고 누룽지를 잘게 부셔서 올려주면 누룽지 샐러드 완성! 누룽지와 연두부의 만남은 영양적으로도 좋은 궁합이라는데 연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어서 장운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는데요. 누룽지 역시 제조하는 동안 전분이 열분해되어 길이가 짧은 덱스트린이 생겨서 소화가 쉬워지기 때문에 연두부와 누룽지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며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맛은 물론 영양 만점 국민 간식 누룽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열량이 높아 하루 권장량인 6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또한 우리의 주식이자 힘의 원천인 쌀밥은 주 성분이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과다 섭취 시 비만, 당뇨병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한 끼 식사 권장량인 21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 조기 사망의 주범 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유병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혈관 삼고로 인해 생명을 좌우하는 뇌혈관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 뇌혈관이 파열될 경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자는 셋 중 한 명에 불과합니다. 약 3분의 1은 사망에 이르고 나머지 3분의 1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 실제 뇌졸중 환자 28%는 장애 등록까지 하는 실정. 머리가 쪼개질 듯 아프더니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수술 받고 나서 1 더하기 1도 못했어요. 빨간색도 노란색이라고 하고 5년 뒤에 뇌경색이 또 왔는데 뇌혈관이 새까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2번이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건강인. 뇌졸중 재발을 극복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다시 쓸 수 있었던 1% 건강 기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찾아가 봅니다. 뇌졸중 재발을 극복하고 활기찬 인생 2막을 다시 쓸 수 있었던 1% 건강 기밀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찾아가 봅니다. 오늘 제작진이 향한 곳은 서울 노원구의 한 도자기 공방. 이곳에 제2의 인생을 다시 빚고 있는 특별한 사연의 주인공이 있다는데 바로 그때 도자기 만들기에 푹 빠져있는 한 부부 발견. 혹시 이분들 중 오늘의 주인공이 있는 걸까? 저 MBC 알약방 제작팀인데요. 저 오늘의 주인공 박창문 씨를 찾으러 왔는데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그래요? 혹시 아세요? 예, 알죠. 우리 남편이에요. 바로 앞에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 박창문입니다. 7전8기 기적의 사나이 박창문 건강인. 강똥아지? 강똥아지? 똥강아지. 당무벌레? 부당벌레. 맞았다. 10 더하기 13은? 13벌. 황혼의 나이, 도자기를 만들고 단어놀이를 하는 건 뇌혈관 건강을 위함이라고 하는데 그 속사정은? 네, 그때 97년도 6월이었는데요. 우리 아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신다고 막 우는 목소리로 전화가 와서 이제 택시 타고 막 가서 보니까 방바닥이고 어디고 막 피자국이 있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119 이제 신고해갖고 그때 병원으로 갔었죠. 막힌 혈관을 되살릴 수 있는 뇌졸중 골든타임은 단 3시간.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뇌출혈 진단과 함께 단기 기억상실 증상을 겪어야 했다고. 그때는 왼쪽 뇌를 수술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혈관이 새까맣게 죽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5년 뒤 뇌졸중이 다시 발병,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까지 발생했다. 실제 뇌졸중 재발률은 절반을 달하며 심지어 뇌졸중 재발 시 사망률은 치명적인데 또다시 뇌졸중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을 180도 바꾼 결과 20년간 재발 없이 혈관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건강인. 그렇다면 1% 건강 기밀은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상을 지켜보기로 했다.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5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여보, 우리 장풍놀이 합시다. 응? 알았어요. 응, 저기 가봐 이제. 가서 나한테 장풍 쏘아요. 응? 부부가 장풍놀이를 하는 이유는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나보다 자기가 더 잘한 것 같아. 자기 진짜 잘한다.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며 재활 운동에 열중하던 와중 주방 선반에서 뭔가를 챙겨드는 아내.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 두 사람이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
이 모든 궁금증 해결을 위해 건강엔을 찾아온 오늘의 주치 한의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 박주홍. 안녕하세요. 아유. 네, 건강주치 박정입니다.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날씨가 들어오셔요. 많이 추워졌군요. 네, 네. 아유, 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뇌출혈이 오셔서 이렇게 잘 극복하셨다고 들었는데 걷는 모습을 한번 봐도 될까요? 예, 한번 예. 걷는 게 저고 뒤로 돌아서 한번 가시. 보통 이 뇌출혈이 오게 되면은 어느 장애나 이제 한쪽 마비 이런 편심 마비가 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은데. 네. 엄청나게 됐죠. 그 비결이 참 궁금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그 관찰 카메라에서 보니까 손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무슨 장풍을 이렇게 막 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왜 그러시는 거죠? 뇌출혈의 후유증이 오다 보니까 재활을 위해서 이제 생각해서 운동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장풍놀이가 재활 운동이다. 건강인의 생활 속 첫 번째 관찰 포인트. 여보 우리 장풍놀이 합시다. 응? 알았어. 네, 장풍 쏘아요? 응? 맞아라. 나한테 죽쿵. 뇌졸중 후유증으로 막 이렇게 손이 좀 저리고 뭐 이런 게 오니까 이 운동을 해주면은 이제 혈관에도 좋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재밌게 또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어서 전신 혈액 순환을 돕는 운동도 실시. 우리 자주 연애하는 기분을 느껴야 되겠네. 이거 자주 하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좋아요. 혈액 순환 촉진을 위해 하고 있다는 장풍 운동. 정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아까 볼 때는 이게 무슨 운동이 되겠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박수치기 운동도 뇌순환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뇌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하는 상당히 모세혈관을 촉진시키는 좋은 운동으로 보이고요. 손목은 혈류가 막히거나 역류되기 쉬운 부위인데 장풍 운동을 통해 손목을 이완함으로써 혈액순환 촉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혈관성 질환은 이 운동도 상당히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 식단 관리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버님이 뇌출혈을 극복하시기까지 어떤 식단으로 관리를 해오셨는지 그 점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제가 술도 그렇고 짠 음식을 좋아해갖고 해로운 건 다 하셨구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염식으로 먹고 혈관에 좋다는 음식 중에서도 저희한테 잘 맞는 걸 직접 차려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행표 식단. 비타민 P가 풍부한 물을 더한 매생이국과 나물부터 포두부까지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저염식으로 차린 건강한 한상. 한눈에 보아도 이 건강 식단이 제대로 차려진 것 같은데 먹음직스럽습니다. 신경 써서 이렇게 차렸어요. 재활을 위해서 이제 식단.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맛 좀 볼까요? 네네네. 이야, 이거 매생이국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매생이국이에요. 이 매생이는 우리가 이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게 알긴산이라는 건데 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알긴산은 매생이, 다시마, 미역, 톳 등의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다. 매생이 국부터 포두부 말이까지 필수 영양소는 챙기면서도 나트륨과 칼로리는 낮춘 건강한 한상. 건강인표 식단을 맛있게 즐기는데 이 포만감도 있고 이 혈관 건강에 좋은 그런 식단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식사 끝나고 나서 또 뭐 먹는 게 있어요. 또 무슨 먹는 게 있어요. 일단 한번 받아보세요. 건강인 부부가 식후 혈관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 이게 뭐죠?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 폴리코사놀을 꾸준히 챙겨온 두 사람. 건강인의 생활 속 두 번째 관찰 포인트. 나보다 자기가 더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잘 집어지는구나. 자기 진짜 잘한다. 젓가락으로 콩을 옮기며 재활운동에 열중하던 와중 주방 선반에서 뭔가를 챙겨드는 아내.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해 두 사람이 챙겨 먹는다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폴리코사놀이었던가. 남편이 뇌출혈을 겪고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또 뇌경색이 왔었기 때문에 혈관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폴리코사놀이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잘 챙겨 먹는데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 잎과 줄기의 왁스에서 추출한 8가지 지방적 알코올 혼합물로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 물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혈관 건강을 좌우하는 2가지 지질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운반해 동맥벽에 쌓는 LDL 콜레스테롤은 물론 동맥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떼어내는 HDL 콜레스테롤과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폴리코사놀은 혈관 내막 세포에 침투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에 붙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특정 단백질 CETP 활성을 억제해서 HDL 콜레스테롤의 기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꾸준하게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폴리코사놀을 4주간 섭취 후 LDL 콜레스테롤은 22% 감소, HDL 콜레스테롤은 약 30%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음 날 다시 만난 건강인 부부. 좋아. 오른쪽, 왼쪽. 내가 쓰러지려고 그랬어. 왼쪽, 오른쪽, 왼쪽. 운동 후에도 폴리코사놀을 챙기는데 폴리코사놀은 고지혈증 약과 함께 섭취 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섭취를 해야 합니다. 남편이 쓰러지고 참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잘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해요.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갑시다. 제가 살펴본 박창문 건강인의 건강 노하우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뇌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천법을 꾸준하게 행한 것, 그리고 식단 개선과 함께 폴리코사놀을 꾸준하게 섭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의 뇌졸중과 후유증을 이겨낸 박창문 건강인 부부.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한 14일의 도전 체인지업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혈관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대사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병을 부르는데 혈관이 막히는 건 전조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관 질환을 바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혈관이 70% 이상 막혀서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혈관을 탄력 있게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자. 혈관 건강을 위한 14일의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도전달. 중성지방 수치가 332가 나왔어. 고지혈증이 높다고 또 올해 나오고 그래서 당뇨도 심하게 오고 피가 끈끈해지다 보면 뭐 뇌출혈도 오고 뭐 그런다고 겁을 줘가지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당뇨병까지 있다는 박정란 씨. 요즘 혈액순환이 너무너무 안 되고 다리 관절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에 당뇨병, 동맥 경화증까지 정순덕 씨. 이들의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온도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진 어느 날 아침 운동에 나선 정란 씨. 털모자를 쓰고 운동 중인데요.
왜 모자를 쓴 거죠? 제가 혈압이 있어서 날씨가 추울 때는 모자를 꼭 챙겨야 해요. 혈압이 떨어지면 병원에 실려갈 수도 있으니까 꼭 그거는 필수예요. 겨울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을 갔던 정난 씨. 그 후로 매일 아침 이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아이 손 시려. 어머니 핫팩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제가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어서 운동할 때는 핫팩을 꼭 챙기고 다녀요. 1시간여의 운동을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 운동 갔다 왔으니까 또 혈당을 재봐야지. 집에 오자마자 혈당부터 체크를 합니다. 아니 운동해 왔는데 공복 혈당이 왜 이렇게 높아? 콜레스테롤이 뭐 332까지 나오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게 다 있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이 아프지 않았냐고. 당시 의사로부터 돌연사 가능성까지 들은 정난 씨. 그때부터 식단 관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버섯에 단백질이 풍부한 소고기, 오징어까지 혈관에 좋은 재료들로 식단을 차렸습니다. 또한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제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제가 자주 해먹고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도 경동맥은 아직 그대로라서 좀 더 한 시간을 두고 오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월 전부터 관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사 질환의 위험들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혈압을 체크하는 정난 씨. 혈압도 혈당처럼 정상 수치에 비해 한참 높습니다. 이게 제가 먹는 약들이에요. 나이가 먹을수록 뭐 약의 개수는 늘겠죠. 고장이 나니까 몸이. 20분 간격으로 약을 이렇게 나눠서 먹으니까 속이 쓰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퇴근 후 귀가하는 순덕 씨. 영 힘이 없어 보이는데요. 익숙한 듯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순덕 씨의 집은 2층입니다. 낮은 층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좀 약하게 타고난 것 같아요, 저는 체질적으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다리 관절. 통증도 있고 그래서 맨날 잘 때도 쿠션을 항상 올려놓고 자고 얼마 전에 또 검사를 하니까 동맥경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올해 7월 건강검진에서 각종 질환들을 진단받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자식들도 다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단 조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맨날 바쁘게 살다 보고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먹는 거를 제대로 못 챙겨 먹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전체적으로 다 나빠진 것 같아요. 몸이 전체적으로. 고지혈증에 당뇨가 있는데도 음식 조절을 하지 않는 순덕 씨. 이거 한 잔 마시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서 하루에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큰 사발에 한 잔씩 쭉 먹어요. 영미 왔어? 뭐 하고 있었어? 밥 먹자. 아이고 또 피자야? 믹스 커피 한 사발에 이어 피자로 식사를 때웁니다. 할머니 건강에 안 좋아요. 맨날 빵이랑 커피랑 피자 같은 거 이런 거만 먹고 어떡하려고 그래. 건강도 좀 생각을 해야지. 고지혈증인데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순덕 씨. 피자 한 판을 다 먹어 치웁니다. 엄마 난 2조각밖에 안 먹었어. 엄마가 다 먹었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고지혈증도 있으시고 다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나 봐요. 거기다 당뇨도 있으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식단 관리도 좀 하고 운동 좀 해가면서 관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게 잘 쉽지가 않나 봐요. 도전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체성분 검사와 혈액 검사, 심뇌혈관 질환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혈관 안에 다 벽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죽상경화증인데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뇌졸중 일으키는 건데 이게 하나, 둘,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제일 커요. 이거 얼마나 크냐? 4.9mm야. 혈관의 반을 막고 있는 거예요. 6개의 혈전이 발견된 정난 씨. 뇌졸중이 올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상혈액 검사도 실시했는데요. 어머니 약 잡수는 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다 잡수신다고? 혈압약 들어갔는데 거기 선생님이 고지혈증 약도 들어있다고. 당뇨약도?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쓰리고네. 예, 이번에 건강 전부 다 그러네. 왜 그러냐면 이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그래요. 체중을 18kg를 빼야 돼. 이게 다 붙어 있잖아 지금. 끈끈한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게 혈관에 다 달라붙어요. 딱지. 아까 여기 되게 많이 심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많이 생기고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뇌 속으로 들어가면 바로 뇌경색 오는 거예요. 심하게 뭉친 혈전까지. 박정난 씨.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보니까 몸무게는 한 6kg 정도 빼야 되고, 네, 그리고 얘가 우리 몸속에서 산소하고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달라붙으면은 잘 못 움직이겠죠. 쉽게 해서 우리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꽉 붙잡고 다니면 잘 못 움직이니까 순환이 안 돼요. 혈전이 줄줄이 붙은 순덕 씨. 총 콜레스테롤 수치,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는 전에부터 이제 뭐 혈당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관리를 안 하면은 바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고요. 생혈액 검사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굉장히 많이 뭉쳐 있고 피가 끈끈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냥 두면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만드는 혈전을 혈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단계였고 혈관 오른쪽 왼쪽 경동맥에 그 축산경화증이라고 그래서 그게 떨어져 나가면 혈전이 돼서 바로 뇌졸중 바로 오는 건데 양쪽에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발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불러오는 고혈압, 수많은 합병증의 당뇨까지. 혈관 건강이 무너진 두 사람,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나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환자 수는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질환을 하나 이상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인데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 심뇌혈관 질환이 2배에서 3배 증가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2배에서 4배 증가하고 뇌경색 발생 위험 또한 6배로 증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허혈성 질환의 56%, 뇌졸중의 18%를 차지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막히게 돼서 피가 잘 흐르지 않게 되고 고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피가 흐르는 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고혈압이 됩니다. 결국 혈관 상고와 콜레스테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기 위해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며 혈관에 축적되는 LDL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는 그 수치가 낮은 당뇨병 환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11%나 적었습니다. 사탕수수 잎과 줄기를 보호하는 왁스 성분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코사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국가 쿠바. 90년대 초까지 쿠바인의 혈관 질환 사망률은 7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국민건강 프로젝트로 폴리코사놀을 무상 지급한 후 심근경색 사망자가 3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도전자도 혈관 건강 개선 가능할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4일 도전 오늘 첫날인데요. 날씨가 추워져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중인 순덕 씨. 칼로리 소모가 큰 훌라후프 운동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14일 도전 3일차입니다.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려고 해요. 하루 1시간씩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려고요.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섭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게 열심히 관리 좀 해보려고요. 정난 씨 폴리코사놀도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자랑 빵이랑 믹스커피 이런 걸 많이 즐겼는데요. 도전을 시작하고부터는 몸에 좋은 고기와 야채를 주로 식사 대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식단을 챙기고 있는 순덕 씨. 자, 어디 보자. 확실히 도전 전과는 달라진 모습입니다. 식사 후에는 잊지 않고 폴리코사놀을 섭취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운동을 하려고 해요. 혈전이 심한 정난 씨, 충분한 수분 섭취 중입니다. 관절염과 하지, 정맥류 등 혈액순환 장애가 심한 순덕 씨. 모세혈관 강화 운동을 매일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도전 9일차. 순덕 씨를 다시 집 앞에서 만났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향하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엘리베이터 안 타세요, 이제 운동 좀 하려고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 등 작은 생활 습관들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도전 12일차. 제가 배고프고 저기 할 때는 무하고 당근을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에 좋다고 해서 그래서 이걸 자주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알약방 다이어리도 작성 중이었는데요. 그리고 빼놓지 않고 매일 섭취한다는 이것. 이게 폴리코사놀인데요. 이걸 먹으니까 뒷골이 좀 덜 땡기고 몸이 가벼운 것 같아서 좋아요. 아유, 진작 좀 신경 좀 쓸 걸 그랬나 봐요. 한 논문에 따르면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고혈압 발병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드디어 14일에 도전 종료. 다시 찾은 병원. 저기 경동맥이 좀 잘 조금이라도 뚫려가지고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죠. 진짜 조금이라도 뚫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병원에 왔어. 검사 잘 받고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 그래, 고마워. 2주 전과 동일하게 체성분 검사, 혈액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생혈액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오셨네. 무려 3kg까지 빠졌네. 살이 빠지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첫 번째 혈압이 잘 안 줄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고지혈증도 떨어지고, 세 번째는 당뇨도 덜 생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피가 맑아져요. 그때 초음파 했을 때 경동맥에 그 때가 되게 많이 껴 있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였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조금 줄었어요. 뭐 살만 빠져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2주 전보다 깨끗해진 경동맥 상태. 혈전도 많이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확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엄청 붙어있었죠.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니잖아 지금. 기분 좋은데요. 하나씩 다녀야 혈관이 잘 움직이는 거예요. 피가 많이 맑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순덕 씨도 적혈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수치,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도 많이 감소,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했습니다. 두 분 다 잘한 거가 일단 체지방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물을 잘 드셨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갖다 꾸준히 섭취하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5%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5년, 10년 뒤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굉장히 걱정했잖아요. 그런 성인병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야 됩니다. 경동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 뭐라 그럴까 앞으로 더 꾸준히 열심히 폴리코사놀 먹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딸이 이제 엄마가 이렇게 검사를 했다고 하니까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더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4일의 도전 화이팅!